저도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모두 지우고 살고 있고 전혀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치 소비에 대한 관심도도 확실히 줄어들고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자가 되는 느리지만 가장 쉬운 길, 느린 부자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1억은 한 달에 170만 원씩 5년을 모아야 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식비, 생활비, 월세까지 다 내고 나서 170씩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월 저축액을 줄이면 1억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월 100만 원은 8.3년, 80만 원은 10.4년, 60만 원은 13.8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억을 모으기로 결심을 했다면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 걸까요? 특정 금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급의 절반 혹은 70% 이렇게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꼭 써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부를 저축해라.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초년생이고 1인 가구 혹은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추후 가정을 이루거나 아이를 낳게 되시면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하게 돼요. 결혼이 생각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생활비 눈높이는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황금 같은 시기에 심지어 1억을 모으겠다고 다짐까지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절실한 마음으로 한번 저축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030 미혼 남녀의 월 평균 생활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06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비하고 계신가요? 적어도 1억을 모으겠다는 남들보다는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면 평균 생활비보다는 적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부모님에게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계시다면 월세 혹은 전세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비, 그리고 교통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비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워낙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어서 저보다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생략하겠지만 월세 혹은 전세는 중소기업 전세대출이나 청년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아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전세 사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이나 집은 잘 알아보고 구하셔야겠죠. 통신비도 알뜰폰을 활용한다면 인당 1, 2만 원대로도 충분한 요금제가 많이 있고요. 보험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처럼 건강한 분들은 실비보험만 잘 챙겨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같은 것을 활용하면 20, 30%는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식비죠.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소비하는 항목이 바로 이 배달 음식입니다. 클릭만 하면 배달되는 음식을 자주 즐기면 점점 음식을 해먹기가 귀찮아지고 운동량은 줄면서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배달 음식은 혼자 먹더라도 배달비를 포함해 2만 원 내외 정도가 들기 때문에 한 달 후 꽤 큰 금액이 나간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외식 같은 경우 친구, 애인 혹은 가족과의 식사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외식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도시락, 집밥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 친구들, 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마시는 커피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커피를 자주 마시는 건 은근 지출이 커요. 혼자 마시는 커피는 카누면 충분합니다. 텀블러를 안 챙기고 오셨다면 메가 커피 2,000원까지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가 평소 새로운 상품 정보를 접하는 채널 1위가 SNS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이 광고하시는 제품들 여러분 인스타에서 많이 보시죠? 이런 자극적인 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게 바로 SNS입니다. 또한 SNS를 자주 접하다 보면 친구들이 오마카세를 갔네, 파인다이닝을 갔네, 호텔 뷔페를 갔네 등등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SNS는 가장 화려한 순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러한 소비가 본인한테 정말 효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주변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들 가니까 가는 건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정을 지우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모두 지우고 살고 있고 전혀 문제되는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치 소비에 대한 관심도도 확실히 줄어들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끼는 생활에 SNS까지 멀리 하다 보면 나만 젊음을 못 즐기고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럴 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찾으세요. 주변에 아끼고 사는 친구들과 얼마나 적은 생활비로 사는지에 대해 공유하세요. 친한 친구라면 너 지금 그 소비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야유도 해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없다면 블로그, 카페, 무지출 챌린지 모임 등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혼자만의 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를 깨닫고 1억 모으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선 노력들을 통해서 소비를 정말 최대한으로 줄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1억을 모을 때까지 월급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모든 금액을 적금에 넣고 지내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운동도 시간을 내서 하듯이 적금도 내고 소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적금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그달에 적금을 못 채우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적금 깬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적금 금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면 그 다음 달부터 낮춰서 다시 적금을 시작하면 돼요. 적금을 깨서 이자를 못 받아서 아깝다고요? 어차피 1억을 못 모은 상태에서 돈을 모을 땐 이자율보다 훨씬 중요한 게 꾸준한 납입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고정비와 생활비를 최대한 낮추고 남는 금액을 고민하시지 말고 일단 적금을 넣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초년생치고 굉장히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느리지만 가장 쉬운 길 느림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